클레어, 태극기가 피를 흘리고 있어요. 제 동료 피에르가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리옹 외곽 베르코르 고원에서 거대한 유럽 멧돼지가 흰색 털의 진돗개를 엄니로 찍어 올리는 순간이었어요. 선홍색 피가 눈 위에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안 돼. 태그가. 저는 프랑스 국립경찰견 훈련소에서 20년간 일해온 수석 교관이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태극기의 반응이었습니다. 죽을 위기에서도 전혀 도망치려 하지 않더라고요. 도대체 이 한국에서 온 개는 뭐가 다른 걸까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클레어 뒤부아입니다. 올해 43이고 리옹에 있는 프랑스 국립경찰견 훈련소에서 20년째 수석 교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오전 6시 르녹 항구를 몰고 훈련소에 도착하죠. 아침 안개가 론강 위로 피어오르는 모습을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까르푸에서 사온 크루아상을 한 개 베어 물고 진한 에스프레소 한 잔으로 정신을 차려요. 봉주르, 렉스. 제 파트너 벨기에 말리누와 렉스가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철창에서 뛰어나와 꼬리를 흔듭니다. 5살 된 수컷으로 벨기에에서 온 순수 혈통이죠. 금색과 검은색이 조화를 이룬 털, 날카로운 귀,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지능적인 눈빛. 완벽한 경찰견입니다. 쿠쉐. 프랑스어 명령에 렉스는 즉시 엎드립니다. 아시. 않습니다. 마르쉐. 제 왼쪽에 딱 붙어서 걷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진짜 경찰견이에요. 명령과 동시에 반응하고 핸들러와 완벽한 호흡을 맞추는 것. 20년 동안 저는 이런 유럽산 경찰견들만 다뤄왔습니다. 벨기에 말리누아, 독일 셰퍼드, 네덜란드 셰퍼드. 모두 검증된 품종들이죠. 그런데 2010년 9월 어느 날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르코지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앞두고 특별한 손님들이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클레어, 한국에서 개 2마리가 온다네요. 소장, 장 피에르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치적인 제스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한불 우호관계 강화 차원에서 받아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즉시 거부감이 들었어요. 우리 훈련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럽 경찰견들만 다뤄왔는데 갑자기 아시아에서 온 개들을 맡으라니요. 게다가 진돗개라는 견종은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진돗개요? 그게 뭔가요? 한국의 천연기념물이라고 하네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나도 회의적이에요. 아시아 개들이 우리 말리누아만큼 할 수 있을지. 소장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죠. 태극이와 무궁이라는 이름의 2마리 개를 처음 봤을 때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말리누아들에 비해 체구도 작고 뭔가 순해 보이더라고요. 흰색 털을 가진 암컷 태극이는 렉스의 4분의 3 정도 크기였어요. 황색 털을 가진 수컷 무궁이도 비슷했고요. 이게 한국이 자랑하는 천연기념물이라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개들이 제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쿠쉐. 엎드리라고 했는데도 꿈쩍하지 않더라고요. 아시. 앉으라고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저를 빤히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어요. 동료 피에르가 킥킥거리며 말했습니다. 봐요, 클레어. 역시 아시아 개들은 달라요. 우리 말리누아들은 하루 만에 배우는 걸. 다른 동료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어요. 아시아에서 온 건 기대하면 안 되는 거야. 역시 우리 유럽 개들이 최고지. 저도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교관인 제가 이런 기본적인 것도 가르치지 못하다니요. 그때 문득 1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2000년 여름 마르세유에서 있었던 그 끔찍한 사건 말이에요. 알제리계 테러리스트들이 프랑스 남부 해안가 호텔을 폭파하려던 사건이었죠. 저는 제 파트너 벨기에 말리누아 루시와 함께 폭발물 탐지 임무에 투입되었어요. 하지만 테러리스트들이 키우던 아시아계 잡종견이 루시를 함정에 빠뜨렸고 그 결과 루시는 폭발에 휘말려 제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시아계 품종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었어요. 예측 불가능하고 믿을 수 없어. 10년 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태극이와 무궁이를 보면서 그 기억이 다시 살아났어요. 또 실패하는 건 아니겠지?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훈련 2주차가 되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진돗개들은 여전히 제 명령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거든요. 리옹 시내 프레스킬 광장에서 열린 사르코지 대통령의 연금개혁 반대 시위 진압 훈련에 참가했을 때였어요.
말리누아들은 완벽하게 군중 통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진돗개들은 그냥 멍하니 서 있기만 했죠. 클레어, 이 개들 정말 답답해요. 피에르가 노골적으로 비웃었습니다. 우리 말리누아들은 하루 만에 배우는 걸 2주째 못하고 있잖아요. 다른 동료들도 한마디씩 했어요. 아시아에서 온 건 기대하면 안 되는 거야. 역시 우리 유럽개들이 최고지. 더 심한 말도 나왔습니다. 10년 전 마르세유 테러 때처럼 또 사고 나는 거 아냐? 마르셀이 큰 소리로 말했죠. 저는 점점 화가 치밀었어요. 상부에서는 계속 압박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대사관에서 관심을 갖고 있으니 꼭 성공시켜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성공을 시켜요? 이 개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한다고요. 저는 소장에게 항의했습니다. 소장도 난처해했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봐요. 외교적으로 중요한 문제니까. 훈련장으로 돌아와서 다시 시도해봤습니다. 기본적인 쿠쉐 명령부터 시작했는데 태극이가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그 눈빛이 마치 왜 이런 걸 시키지? 라고 묻는 것 같았어요. 뭘 그렇게 쳐다봐?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무궁이도 마찬가지였어요. 고개를 갸웃거리며 제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동료들의 비아냥도 계속됐죠. 클레어, 포기해요. 아시아 개들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요. 차라리 한국으로 돌려보내죠. 마르세유에서의 악몽이 자꾸 떠올랐어요. 루시가 폭발에 휘말려 제품에서 피를 토하며 죽어갔던 그 순간이요. 또 아시아 개들 때문에 망신당하는 건 아니겠지? 저는 불안해졌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론 강변의 제 아파트 베란다에서 리옹 야경을 바라보며 와인을 마시고 있는데 자꾸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클레어, 큰일 났어요. 피에르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베르코르 고원에서 등산객이 실종됐대요. 내일 아침 일찍 수색 작업에 투입된다고 하네요. 그럼 렉스랑 다른 말리누아들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상부에서 진돗개들도 같이 데려가라고 하거든요. 실전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예요. 저는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실전이요? 아직 기본 명령어도 못 알아듣는 애들을요? 나도 그렇게 말했지만 위에서는 듣지 않더라고요. 한국 대사관에서 진돗개들의 실전 능력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나 뭐라나.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베르코르 고원은 리옹에서 동쪽으로 100km 떨어진 험준한 산악지대였어요. 겨울철에는 눈이 많이 내려서 조난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죠. 이런 위험한 곳에 훈련도 제대로 안 된 개들을 데리고 간다니요. 혹시 사고라도 나면. 저는 10년 전 마르세유의 악몽이 다시 떠올랐어요. 루시를 잃었던 그 끔찍한 기억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리옹의 야경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베르코르 고원으로 향했습니다. 푸조박서 구급차에 진돗개 2마리와 말리누아 3마리를 태우고 출발했어요. 실종자는 60대 독일 관광객 하일리 밀러였습니다. 전날 오후부터 연락이 끊겼고 GPS 마지막 신호는 해발 1500m 지점에서 나왔어요. 겨울산에서 하룻밤을 버텼다면 생존 확률은 50%도 안 돼요. 구조대장 앙리가 말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찾아야 해요. 눈이 무릎까지 쌓인 가파른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말리누아들은 제법 열심히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넓은 산악지대에서는 효율이 떨어졌죠. 반면 진돗개들은 여전히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답답해 죽겠네요. 피에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숲속에서 큰 소음이 들렸습니다. 부스럭부스럭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그림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뭐야, 저게? 제가 놀라서 소리쳤을 때 유럽 멧돼지 무리가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미와 새끼들까지 포함해서 대략 7마리 정도였어요. 특히 수컷 한 마리는 정말 거대했습니다. 어깨 높이만 1m 20cm가 넘어 보이더라고요. 날카로운 엄니를 드러내며 우리를 위협적으로 바라봤어요. 겨울산에서 먹이를 찾지 못해 극도로 공격적이 되어 있었던 거죠. 모두 뒤로. 저는 황급히 소리쳤습니다. 말리누아들이 당황해서 뒤로 물러서는데 이상하게도 진돗개 2마리만 앞으로 나서더라고요. 뭐해? 너희들도 뒤로 와. 저는 급하게 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거대한 수컷 멧돼지가 저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거든요. 시속 50km의 속도로 달려오는 200kg 덩치를 피할 방법은 없었어요. 그 순간 태극이가 번개처럼 멧돼지 앞을 막아섰습니다.
체구는 멧돼지보다 훨씬 작았지만 전혀 겁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당당하게 맞섰어요. 태그가 안 돼. 저는 소리쳤지만 이미 치열한 대치가 시작되었습니다. 태극이는 정말 영리했습니다. 멧돼지의 정면 공격을 피하면서 옆구리를 노렸어요. 무궁이도 마찬가지로 다른 멧돼지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섰죠. 정말 숨막히는 순간이었어요. 태극이가 멧돼지와 치열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민첩함과 지능으로 멧돼지의 공격을 피하면서 계속 맞서더라고요. 멧돼지가 엄니를 들이밀며 돌진했지만 태극이는 재빠르게 옆으로 피했어요. 그리고 바로 멧돼지의 옆구리를 물었습니다. 끄으. 멧돼지가 고통스러워하며 몸을 흔들었지만 태극이는 놓지 않았어요. 무궁이도 다른 멧돼지 한 마리와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어미 멧돼지가 새끼들을 보호하려고 무궁이에게 달려들었는데 무궁이가 정말 용감하게 맞섰어요. 무궁이의 송곳니가 어미 멧돼지의 앞다리를 물자 크르르륵. 멧돼지가 분노에 찬 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거대한 수컷 멧돼지가 분노하며 태극이를 엄니로 찍어 올린 거예요. 캬잉. 태극이의 아픈 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선홍색 피가 하얀 눈 위에 뚝뚝 떨어졌어요. 클레어. 태극이가 피를 흘리고 있어요. 피에르가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태극이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어요. 상처를 입고도 계속 멧돼지와 맞서고 있었습니다. 태극이의 이빨이 멧돼지의 귀를 물자 끄어억. 거대한 멧돼지도 고통스러운 소리를 냈습니다. 10분 정도 계속된 격투 끝에 멧돼지들이 지쳐서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수컷 멧돼지가 태극이의 끈질긴 공격에 결국 포기하고 돌아서더라고요. 크르르. 패배를 인정하듯 낮은 소리를 내며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태극이와 무궁이는 상처를 입었지만 끝까지 저희를 보호해냈어요. 두 마리 모두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거지?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2주 동안 저에게 전혀 반응하지 않던 개들이 진짜 위기 상황에서는 목숨을 걸고 저를 구해준 거였거든요. 멧돼지들이 사라진 후 저는 태극이의 상처를 응급 처치하고 있었어요. 피를 제법 많이 흘렸거든요. 괜찮니, 태극아? 제가 거즈로 상처를 감싸주자 태극이가 처음으로 제 손을 핥았어요. 따뜻한 혀가 제 손등을 스치는 순간 뭔가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고마워. 저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때 무궁이가 갑자기 어떤 냄새를 맡더니 특정 방향을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왈왈, 왈왈. 하지만 그 방향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눈 덮인 바위와 나무들 뿐이었죠. 또 시작이네. 헛짚고 있는 거 아냐? 피에르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방금 전 멧돼지와의 싸움에서 보여준 진돗개들의 모습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한번 가봅시다. 제가 말했어요. 설마 또 시간 낭비하려고요? 피에르가 반대했지만 저는 무궁이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50m 정도 걸어가니 큰 바위 틈새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흠음. 독일어로 도와달라는 소리였어요. 여기 있어요. 실종자 발견했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일리히 밀러가 바위 틈에 끼인 채로 의식을 잃고 있었어요. 체온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찾은 거지? 구조대장 앙리가 놀라며 물었어요. 무궁이가 찾았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걔가? 우리가 3시간 동안 찾지 못한 걸? 네. 정확히 이 지점을 가리켰거든요. 구조대원들이 감탄했어요. 20년 구조 경력에 이런 일은 처음 봅니다. 하일리히 밀러를 구조 헬기로 후송한 후 저는 진돗개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 개들이 바보가 아니라 제가 그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정말 미안해. 저는 태극이와 무궁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잘못 봤구나. 베르코르 고원에서 내려오는 길에 소르본 대학교에서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동물행동학과의 김승우 교수라고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이었어요. 연구 목적으로 진돗개들을 관찰하고 싶다고 연락드렸는데요. 김 교수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반갑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있었던 일 때문에 마음이 조금 달라져 있었거든요. 보시죠.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김 교수가 진돗개들이 있는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극이와 무궁이가 갑자기 꼬리를 흔들며 김 교수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2주 동안 저에게는 한 번도 보인 적 없던 반응이었어요. 어머, 잘생긴 아이들이네요. 김 교수가 한국말로 뭔가 말하자 두 마리가 즉시 앉더라고요. 그리고 김 교수가 손을 들자 바로 일어섰어요. 뭐예요 이게?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2주 동안 저에게 전혀 반응하지 않던 개들이 한국말로 명령하니까 바로 따라하는 거예요. 김 교수가 좀 더 복잡한 명령을 했어요. 태극이에게는 저기 가서 나뭇가지를 가져와서 무궁이한테 줘라고 말했어요. 태극이가 정말로 나뭇가지를 가져가서 무궁이 앞에 놓더라고요. 언어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개들이거든요. 프랑스어보다는 한국어에 더 익숙할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김 교수가 진돗개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 자체가 달랐어요.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대화하듯 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제가 진돗개들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걸까요? 김 교수의 도움으로 새로운 훈련법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단순한 쿠쉐, 아시 같은 명령 대신 복잡한 상황 판단이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는 거였죠. 이 상자들 중에서 폭발물이 든 것을 찾아내세요. 김 교수가 한국말로 진돗개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총 8개의 상자가 일렬로 놓여 있었어요. 그중 하나에만 시뮬렉스 폭약이 들어있었는데 말리누아들은 보통 하나씩 차례로 냄새를 맡아가며 4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태극이가 잠시 전체 상자들을 둘러보더니 바로 세 번째 상자로 가서 앉더라고요. 정확히 폭약이 든 상자였습니다. 40초 만에 해결한 거예요. 이럴 수가.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피에르가 황당해했어요. 운이겠죠. 다시 해봐요. 이번에는 상자 위치를 바꿔서 다시 배치했어요. 무궁이 차례였는데 역시 1분도 안 되어 정확한 상자를 찾아냈습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진돗개들은 한 번에 여러 정보를 처리할 수 있어요. 냄새뿐만 아니라 주변 상황, 사람들의 표정, 심지어 바람의 방향까지 동시에 고려하죠. 말리누아가 차례차례 체크한다면 진돗개는 전체적인 패턴을 한 번에 파악합니다. 그때 갑자기 훈련소 근처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이에요. 불이에요. 빌레르반 지역의 한 목조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한 거였어요. 집안에 80세 할머니가 혼자 계셨는데 연기 때문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웃 주민이 울부짖었어요. 연기가 너무 짙어서 소방대원들도 내부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태극이와 무궁이가 갑자기 불타는 집 쪽으로 달려가더라고요. 안 돼. 위험해. 제가 소리쳤지만 이미 두 마리는 연기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5분 정도 지났을까요? 태극이가 할머니의 옷자락을 물고 끌고 나왔어요. 의식을 잃은 할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구조한 거였습니다. 무궁이는 그 사이 집안에서 할머니의 산소통을 찾아 물고 나왔어요. 할머니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라는 걸 냄새로 알아차린 거였죠. 어떻게 산소통을 알았지? 응급구조사들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무궁이가 가져온 산소통 덕분에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소방대장 미셸이 감탄했습니다. 20년 경력인데 이런 개들은 처음 봅니다.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네요.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진돗개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요. 할머니의 건강 상태와 구조에 필요한 것을 동시에 파악한 거죠. 피에르가 인정하기 싫어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3주 동안 바보 취급한 거예요? 김 교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들에게는 기존 훈련이 너무 유치했던 거예요. 마치 대학 교수에게 구구단을 외우라고 하는 것과 같았죠. 저도 점점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 개들이 바보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똑똑해서 우리의 단순한 명령을 거부했던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김 교수와 론 강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긴 대화를 나눴어요. 진돗개는 5,000년 동안 한국 사람들과 함께 살아온 견종입니다. 김 교수가 말했어요. 단순한 명령 수행이 아니라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나죠. 그럼 우리 개들보다 더 똑똑하다는 건가요? 저는 물었어요. 다른 방식으로 똑똑하다고 봐야겠죠. 유럽 경찰견들이 명령에 따라 행동한다면 진돗개는 주인의 의도를 파악해서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어요.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2주 후 리옹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클레어, 긴급 상황이에요.
소장이 새벽 5시에 전화를 걸어왔어요. 알제리 독립기념일을 노린 테러 계획이 발견됐어요. 리옹 파르디유 기차역에 폭탄이 설치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파르디유역은 리옹에서 가장 큰 기차역으로 하루에 12만 명이 이용하는 곳이었어요. 만약 폭탄이 터진다면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모든 경찰견을 동원해요. 역 전체를 수색해야 합니다. 1시간 후 파르디유역에 도착했을 때 이미 경찰 특공대와 폭발물 처리반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역 안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승객들이 대피하느라 난리가 났거든요. 렉스 알레. 저는 말리누와 렉스에게 폭발물 탐지 명령을 내렸어요. 렉스가 열심히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말리누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너무 넓은 공간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그때 태극이와 무궁이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두 마리가 동시에 특정 방향을 향해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지하 1층 승강장 쪽이었습니다. 저쪽에 뭔가 있나요? 제가 김 교수에게 물었어요. 아마도 냄새를 감지한 것 같네요. 가봅시다. 지하 승강장으로 내려가니 정말 복잡했어요. 수십 개의 기둥과 벤치들, 그리고 무수히 많은 쓰레기통들이 있었죠. 말리누아들은 하나하나 체크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하지만 태극이는 직접적으로 한 지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3번 승강장 끝쪽 화장실 근처였어요. 왈왈, 왈왈. 태극이가 특정 쓰레기통을 향해 계속 짖었어요. 설마. 제가 폭발물 처리반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X선 탐지기로 확인해보니 정말로 그 쓰레기통 안에 폭탄이 숨겨져 있었어요. 신의 한 수였네요. 폭발물 처리반장이 감탄했습니다. 2시간 후에 터질 예정이었어요. 타이머까지 작동하고 있었다고요. 무궁이도 다른 지점에서 두 번째 폭탄을 발견했어요. 1층 대합실 카페 테라스 의자 밑에 숨겨져 있던 폭탄이었죠. 총 3개의 폭탄이 역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진돗개들이 모두 찾아냈어요. 말리누아들이 6시간 걸릴 일을 1시간 만에 해결한 거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찾을 수 있죠? 테러 수사팀장이 놀라워했어요.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진돗개들은 공간 전체를 한 번에 파악해요. 냄새의 농도와 바람의 흐름을 계산해서 발원지를 추정하는 거죠. 그날 저녁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어요. 한국의 진돗개가 리옹 테러를 막았다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프랑스 전역이 떠들썩했습니다. 사르코지 대통령도 직접 축하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국의 영리한 개들 덕분에 프랑스 국민들의 생명을 구했다고 말이에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요. 10년 전 마르세유에서의 트라우마가 저를 눈멀게 했던 거예요. 진돗개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똑똑한 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며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진짜 파트너였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론 강변을 걸으며 김 교수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사실 저는 10년 전 마르세유에서 끔찍한 일을 겪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죠. 제 파트너 루시가 테러리스트들의 함정에 빠져 폭발에 휘말렸거든요. 그때 테러리스트들이 키우던 아시아계 개가 루시를 유인했어요.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어요. 그래서 아시아계 품종 전체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측 불가능하고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죠.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교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태극이와 무궁이가 제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놨거든요. 이 개들이 바보가 아니라 저보다 훨씬 똑똑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김 교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돗개는 명령을 받기보다는 상황을 판단해서 행동해요. 5,000년 동안 한국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키워왔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제가 잘못 접근한 걸까요? 잘못했다기보다는 서로 다른 방식이었던 거예요. 유럽 개들은 명령에 따라 행동하지만 진돗개는 주인의 의도를 파악해서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지난 한 달을 다시 생각해봤어요. 진돗개들이 제 명령을 무시한 게 아니라 더 나은 방법을 알고 있었던 거였구나. 한국 문화 자체가 그래요. 김 교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따르는 것보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저희는 푸르비에르 언덕에 올라가서 리옹 야경을 내려다봤어요. 노트르담 성당의 불빛이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김 교수님,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 당신을 경계했어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김 교수가 손을 흔들었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클레어님 덕분에 진돗개들이 프랑스에서 능력을 보여줄 기회를 얻었잖아요. 당신들 한국인이 정말 대단하군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개들뿐만 아니라 사람도 깊은 철학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김 교수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한국에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이 있어요. 혼자보다는 함께할 때 더 좋은 결과를 낸다는 뜻이죠.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제 안에 있던 모든 편견과 오만함이 사라졌어요. 한국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진돗개들이 단지 뛰어난 개가 아니라 한국 문화의 정신을 보여준 거군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5,000년 동안 한국 사람들과 함께 살아오면서 단순한 복종이 아닌 진정한 파트너십을 배운 거예요. 다음 날부터 저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진돗개들과 일하기 시작했어요. 명령이 아닌 요청으로, 강요가 아닌 협력으로 말이에요. 놀랍게도 태극이와 무궁이는 저를 진짜 파트너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돗개들을 그리고 한국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제 자신의 편견을 깨트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6개월 후 파리 엘리제궁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가운데 태극이와 무궁이가 프랑스 국가 공로훈장을 받는 날이었어요. 프랑스 역사상 외국계가 국가 훈장을 받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대통령 각하, 그리고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당당하게 발표했어요. 태극이와 무궁이는 단순한 경찰견이 아닙니다. 5,000년 한국 역사의 지혜와 충성심을 가진 진정한 파트너들입니다. 우리 프랑스가 배워야 할 것이 많은 위대한 개들이에요. 사르코지 대통령이 직접 태극이와 무궁이에게 훈장을 달아주었습니다. 두 마리 모두 의젓하게 서 있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한국 대사관에서도 감사패를 전달했고 프랑스 전체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너무 똑똑해서 탈락할 뻔한 진돗개의 기적, 한국의 지혜가 프랑스를 구하다라는 제목들이 르몽드, 르피가로 신문 일면을 장식했어요. 피에르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클레어,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이 개들은 우리 말리누아들보다 훨씬 뛰어나다고요. 다른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개들이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네요. 우리가 너무 무시했구나. 마르셀이 김 교수에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앞으로도 한국에서 진돗개를 더 데려올 수 있을까요? 우리 훈련소에서 정말 필요합니다. 그날 저녁 리옹 시내 벨쿠르 광장에서 김 교수와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김 교수님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진돗개에 대해서도 완전히 새롭게 알게 됐죠. 김 교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클레어님이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진돗개들도 클레어님을 진짜 파트너로 인정했거든요. 태극이와 무궁이는 이제 완전히 제 개가 되었어요. 집에서도 함께 생활하고 훈련소에서도 저와 한 팀이 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극이와 무궁이는 프랑스 최고의 경찰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리옹 테러 사건 이후 수많은 사건을 해결했고 많은 생명을 구했어요. 특히 복잡한 상황에서는 다른 개들보다 월등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프랑스 전역의 경찰서에서 우리도 한국 진돗개를 훈련시켜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어요.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진돗개 전문 교관이 되었어요. 유럽 각국에서 온 동료들에게 새로운 훈련법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명령이 아닌 협력으로, 강요가 아닌 파트너십으로 개들과 일하는 방법을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돗개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지능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이었다는 것을. 겸손하지만 용감하고 조용하지만 강인한 그 마음 말이에요. 지금도 저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돗개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10년 전 마르세유에서 루시를 잃고 아시아 개들을 혐오했던 제가 이제는 진돗개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편견을 극복하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진정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태극이와 무궁이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개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5,000년 한국 역사 속에서 길러진 지혜와 충성,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십의 정신을 프랑스에 전해준 위대한 사절이었습니다. 클레어 뒤부아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편견을 극복하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변화를 만드는 열쇠였습니다.